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려면 얼마가 드느냐.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제가 이렇게 500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8% 솔깃한데 그렇죠. 이게 가능한 연금이 있어요? 네, 현실입니다. 실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또 네. 얼마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차 튀고 포 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낸 돈에 대해서 8%를 그대로 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영주 대표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뭐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해야 되냐, 얼마나 있어야 여유롭게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유롭게라는 게 들어가면 다다익선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려면 얼마가 드느냐, 이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고 개인마다 호불호는 있겠지만 네. 그 제가 책을 쓰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방송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500만 원. 500은 있어야 된다. 네. 딱 목표를 설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되신 분도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500은 준비된다. 네. 근데 이 500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적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많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500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누구나. 네. 눈이 번쩍 떠지네요. 누구나 그러니까요. 네. 다달이 500만 원을 나한테 이렇게 인컴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럼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관심 있죠. 다 관심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제 60대 넘으셔가지고 이제 막 노후를 시작해야 되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면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여러분에게 최소한 10년, 20년의 시간이 있다면 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가야 되겠는데 네. 한 가지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미국인하고 한국인의 은퇴 자금을 비교하는 뉴스가 나와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미국은 은퇴 시에 평균 9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대요. 마련했대요. 한국인은 평균 5,500만 원의 은퇴 자금이 마련돼.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꼭 미국이라기보다는 그 401k라는 네. 그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잘 되어 이거 있습니다. 투자하는 거죠. 네, 투자인데 우리 뭐 S&P 나스닥 아시겠지만 지난 20년간 네. 꾸준하게 수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병행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낸 돈에 비해서 투자 수익까지 붙어가지고 연금 자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도 총 자산의 거의 30%, 40%.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70%, 80%.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국인 평균 은퇴자금이 5,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자산은 다 한 5억, 10억씩 있는데 전부 다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성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집으로 우리가 5억, 10억을 모았잖아요. 어. 그거를 연금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금화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인들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들이 401k를 통해서 금융자산으로 모았다면 우리는 부동산으로 모았으니 네. 그 금융만 연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부동산도 연금으로 보면 됩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깔고 앉아 있지만 이걸 자산으로 활용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거 들고 하늘나라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담보를 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주택연금 시세 1억당, 집값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나옵니다. 그럼 내 집이 10억짜리다. 그럼 300만 원 연금 30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든 내가 그냥 움켜쥐고 이걸 어떻게 자식 주고 가야지, 이걸 어떻게 쓰고 가냐, 이걸 어떻게 주택연금 가입하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국인들은 그걸 401k로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당연히 내가 다 쓰고 가야지. 야, 그럼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300만 원이 거기서 인컴이 되고 네. 그다음에 5억짜리 집이면 150만 원이니까 어. 꼭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150만 원이고 연금으로 한 100만 원 나온다고 쳐요. 국민연금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네. 분들은 100에서 200을 받거든요. 그럼 150으로 치면 300이네. 그래요. 그럼 200만 더 있으면 되는 거네. 그렇죠. 맞벌이 하신 분들은 부인의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아, 부인께 있지. 네. 그럼 부인 것도 100. 네. 그러면 100만 원 더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이런 것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야, 준비하신다면. 그럼 500이 되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금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이 돈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물려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 제도를 잘 연구해 보시면 누구나 가능하다. 요즘에 무슨 연금으로 달리 8%짜리 상품이 있어요? 네. 8% 솔깃한데 그렇죠. 이게 가능한 연금이 있어요? 네. 현실입니다. 실제 가능합니다. 요런 정도 하나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500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연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준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퇴직하면 퇴직금 받아 나오시죠. 이것도 퇴직연금으로 받으시죠.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같은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받으면서 연금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2, 300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개인 연금을 준비하실 때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가입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그냥 금리 연동 연금보험이라든가 변액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수익이 낮거나 손실을 보거나 사업비를 많이 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 뭐 10년씩 불입해도 연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험사들이 연금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최저 보증 수익률이 처음엔 5% 나왔다가 지금 6, 7, 8%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때 8% 금리면 이거 대단한 대박이죠. 건데.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또 얼마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낸돈에 대해서 8%를 그대로 드립니다. 차 튀고 포 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낸돈에서 똑같이 불이를 해서 연단리로 8%를 20년간 불이를 해서 거기서 발생한 딱 수익까지 그대로 연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면은 38에 24,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요? 뭐 적립식으로 가능한데 이게 불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계속 내가 돈이 쌓이는 거죠. 쌓이는 금액을 연금으로 드리는 건데 적금식으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종신, 평생.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여기에 8% 이자가 붙어가지고 2억까지 쌓여 있어요. 통장에 2억이 쌓여 있지만 2억을 내가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인출할 수 없다? 네. 퇴직금도 그래요. 퇴직금도 한꺼번에 인출하면 세금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퇴직금은 이제 뭐 그걸 일시불로 세금 내고 인출할 수는 있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예 인출하면 조건이 달라져요. 인출하면 원금도 못 찾아요. 그래요? 네. 해지하면 반도 못 찾아요. 대신에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연금으로만 받으면 그 수익률, 그 연금액을 평생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일찍 죽으면? 일찍 돌아가시면 그 쌓여있는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일찍 죽어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것과 사망하시는 것은 8%를 보증하고요. 인출한 것과 해지하는 것은 보증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연금 받는 것과 사망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는 보증해 줍니다. 근데 인출과 해지는 내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얘네들은 보증하지 않아요. 보험하고 비슷한 상품인데 중도 해지 시에는 보험보다 훨씬 더 손해네. 그럼요. 훨씬 손해입니다. 이게 사실 보험이라는 상품이 병에 걸리면 더 많이 받는 것이지만 병에 안 걸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대신에 내가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평생 보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한 안정적인 노후 대책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중간에 해지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연금 가입하시는 목적이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받을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좀 3, 40대 젊은 층에게는 국민연금보다 좋아요. 이거 얼마씩 불입해요? 납입 금액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많이 불입하신 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하겠죠. 다만 국가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비과세요, 이거? 예,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무제한은 안 되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 월 납입 금액 기준으로 150만 원. 150만, 월 150만 원. 연간 1,800. 그 이내에서 납입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초과해서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8%는 딱 고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건 상품은 약간 다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 8%는 가입한 후 연금 개시 전까지 20년간은 8%, 이후에는 5%. 그러니까 45세가 만약에 65세에 연금 받는다. 딱 20년이거든요. 그럼 20년간은 낸 돈에 대해서 8%가 딱 붙어가지고 20년간 8%를 완전히 딱 받으신 쌓인 금액, 그걸 가지고 평생 연금으로 드리는 거죠. 1,800만 원씩 20년 들면 3억 6천이에요. 맞아요. 네? 괜찮다. 우리 3억 6천에 얘에다가 8%를 주기 8%가 굉장히 붙었잖아요. 예, 물론 의무 거치 기간 5년이 필요하니까 납입이 종료된 이후에 5년은 거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돈에서 연금이 나오는 건데 다달이 나오는 연금 액수는 그거는 달라지나?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세팅이 돼 있어요. 네. 다달이 얼마씩 나오는 게. 네, 이게 어느 보험사나 다 있어요, 이 상품은? 그렇진 않죠. 아, 그거 찾아봐야 되겠네, 또. 그건 연금박사 상담센터. 네, 지금 이게 아. 모든 보험사에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일부 보험사에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그렇구나. 4개 정도 회사에 나와 있는데 보증률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없어요? 어쨌든 이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음. 계시는 것이 이게 뭐 사업비가 있냐 없냐, 네. 뭐 실제 그 수익률 보증하는 게 네, 맞냐, 뭐 예금자 보호가 되냐,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 조건들에 대해서 사업비도 있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안 좋은 모든 조건은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아, 대신에 해지하지만 않고 인출하지만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사업비도 없고요. 네. 낸 돈에 그대로 불이해서 연금 드리는 것이고 그렇구나.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도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손실 발생하는 건 모두 해지한 사람에게 다 이제 붙이는 거고요. 연금 받으신 분들은 손실이 발생해도 8%를 보죠. 그래요? 가입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0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0세, 뭐 20세, 우리가 거의 한 30살 돼야 이제 제대로 경제 활동 하는데 네. 그 전에 들으려면 부모가 들어주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증여에 해당되죠. 증여세.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대신에 연금은 가입 당시에 증여 신고를 하셔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 수령할 때 증여 신고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어린애부터 가입해 시켜주는 분도 계시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젊은 어린 친구들은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상품 내에 또 지급률이라는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 8%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가입하기 좋은 연령대가 40대, 50대가 가장 좋은 연령대. 50대 초반 정도? 근데 50대 중반도 70세의 연금 개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살 걸로 생각하면. 그렇죠. 국민연금도 65세에 계시지만 65세 받는 것보다 5년 연기해서 70세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요즘 오래들 사시니까. 네. 그 작년에 기준 금액을 보니까 4인 가구의 경우에 평균 소득이 54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걸 해서 540만 원 정도, 아까 500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요걸 기준으로 연금 플랜을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뭐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듯이 일단 공적 연금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셨다면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이상 받으실 거고 네, 150.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불입하시고 특히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소득이 왔다 갔다 하고 저 네, 프리랜서. 이직하시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을 게을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공적연금은 어쨌든 사회가 보장하는 연금이니 예, 이걸로 기본적으로 최소 100에서 150 정도의 목표 금액은 만드셔서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는 매벌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혼자만 연금 받았지만 지금은 다 맞벌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각각 한다 그러면 곱하기 2하면 그냥 300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적연금 준비하시고 두 번째 퇴직금.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시면 나중에 퇴직할 때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이상의 퇴직금을 받아 나오십니다. 이것도 게을리하지 마셔라. 특히 최근에 DC형 뭐 퇴직연금 하시면서 직장을 많이 옮기니까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 받아 나온 걸 다 써버리는 분들이 네. 계세요. 이게 평생에 모아야 될 퇴직연금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거 소멸하지 마시고 IRP 계좌에 두셔가지고 잘 관리하셔서 55세 이후 연금 받는 거 하시고 특히 뭐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분들은 셀프 퇴직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IRP 계좌 만드셔가지고 내 동년배의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달치의 월급은 퇴직금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셔서 나도 1년에 한 달치 월급 혹은 뭐 한 달치 월급에 예를 들면 뭐 12분의 1 이렇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IRP에 넣어서 셀프 퇴직금으로 준비하셔서 퇴직할 때 못해도 1억에서 2억 정도의 퇴직금 만들겠다. 그럼 퇴직금이 2억이면 이게 그 연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만약에 2억의 연금을 가지고 내가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 그럼 1억당 월 40만 원 보시면 되고요. 1억당 40만 원. 그렇지 않고 내가 20년간 확정으로 받겠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뭐 최소한 150, 60만 원은? 그럼 여기서 100만 원. 네. 2억 정도로 하면? 2억 정도면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간 받는 건 어렵지 않죠. 100만 원. 네. 그러면 40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 IRP라든가 아까 8% 연금 이런 음. 것만 꾸준하게 하셔도 한 100만 원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내가 주택이 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연금까지 간단하게 하시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네. 예. 그러면 아니 아까 한 달에 500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마련하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할 수 네. 있네요. 네. 500 정도면 4인 가족이 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니까 500이면 충분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꼭 댓글 달려요. 네. 지금 500이지 나중에 30년 후에 500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런 이제 화폐 가치 한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는 우리 현재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뭐 IRP나 이런 것에 그 월급의 한 달치를 넣으셔라 라는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년의 연봉이 3천이다. 뭐 3,600이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300만 원 IRP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연봉이 더 내야지. 4천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또 12분의 1이니까 이게 320, 330, 350 늘어납니다. 내가 월급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그 비율대로 더 내셔야죠. 나는 30년 전 월급에 대한 비율로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것은 30년 후에 물가를 보장받기 원하는 거. 이게 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 준비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입한 그 금액을 앞으로 평생 내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급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정률로 꾸준하게 내 노후 준비를 늘려간다면 예. 노후 연금액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장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주는 그럼요. 거고. 국민연금도 예. 정액 납입이 아니라 그렇죠. 정률 납입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내 집 마련도 못했고 네. 퇴직연금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네. 50대 후반의 사람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방송 보신 분 중에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네. 국가가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그래서 65세 이후에 내가 예를 들면 소득이 좀 부족해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에게는 국가가 한 달에 33만 4천 원씩 연간 40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면 기본 생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아직 50대, 60세가 안 되셨다면 국민연금을 좀 최대한 낼 수 있을 만큼 내십시오. 이게 낸돈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50대에는 네. 국민연금이 좀 딸리게 내고 있었으면 네. 그걸 좀 채워서 넣어라. 그렇죠.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씩만 내셔도 네. 낸돈 대비 효과는 제일 좋으니까 요걸로 좀 해서 노후 준비를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이 뭐 아예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뭐 어떤 외곽의 빌라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걸 만약에 그냥 사시고 계시다면 시가가 얼마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담보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있어요. 더 주는구나. 더 줍니다. 20% 더 줍니다. 그러면 내가 1억 가지고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면 20% 더 받으면 36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서울 대도시에서 살겠다면 한 달에 500 가지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외곽에서 큰 소비 없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최소 금액, 주택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한 달에 100에서 150 이상은 누구나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 제도를 잘 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원시원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